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2월 22일 오전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우린 집값 내렸는데 일괄 규제 불만 폭발. 그 제목을 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번 2월 22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 수원 그쪽이나 그쪽 라인에 지금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들어갔죠. 뭐 이번에 빠진 뭐 대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부동산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그 부동산 뉴스 컬럼들을 읽어보시면요, 다 비판입니다. 일단 항상 그랬어요. 뭘 나오면 다 비판이에요. 거의 보수적인 그쪽 매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세력인지 아니면 이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내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성을 해가지고 여긴 덜 올랐는데, 여기는 왜 했냐? 뭐, 그건 저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당연히 조정지역 들어간 분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옛날에, 옛날 한참 전에 정부 때, 웬만한 지역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풀려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죠?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뭐, 대전이라고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좀 있으면 다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또 거기도 또 불만을 가지실 거예요. 이거 하면 불만, 저거 가도 불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리고 그걸 또 언론에서 엄청나게 때립니다. 올랐다.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내두던가. 근데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언론 기자의 의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그걸 계속 또 기사거리를 내잖아요.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올렸더니 다 전체적으로 불만 글밖에 없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작년 깡통 전세 사고 80% 이상 수도권 쏠림은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일 이제 손해보는 게 많은 게 뭐냐면은, 이제 빌라 분양하는 거나, 빌라 이제 전세 들어가는 분양 전세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 동네 최근까지 거래됐던 게 다 뜹니다. 전세나 매매나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턱대고 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저도 중개업을 하니까 브리핑을 합니다. 어차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믿으면 하는 거고, 나쁜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했는데, 저는 4층 했으면 좋겠는데 2층에 500만 원 더 쌌거든요. 그 500만 거기 싼 게 또 대출이, 그러니까 그분이 불안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500 싸다고 더 대출이 몇천 더 있는데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결과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싸다고 덥석 잡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빌라 같은 경우 제가 올린 동영상처럼 보시면 되고, 아파트는 워낙 시세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는, 80에서 한 85%까지는 전 괜찮다고 봐요. 특히 서울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큰 차이가 없어요. 리스크가 큽니다. 수도권은. 특히 경기도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빌라. 제가 말씀드린 빌라 같은 경우도 80에서 9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빌라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네이버나 있는데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볼 수 있겠지만, 빌라는 그게 보기 힘들어요. 동네마다 시대도 틀리고.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올렸던 빌라 분양하는 동영상, 거기 시세 보시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분양할 때 4억에 분양했어요. 한다고. 1년 넘었거든요. 3억 5백에 분양됐습니다.
우리 전세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2억 9천에 들어갔어요. 그게 깡통 전세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절반이 청약 미달. 왜? 이게 보면은, 읽어보면은요, 지금 했던 지역들이 이제 지방 쪽입니다. 부산부터 해서 그쪽 라인들인데, 서울 건 아니고요. 그쪽은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교통편도 좋아하고 자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갑니다. 자, 서울을 예를 들자고요. 우리 사람들 정말 이기적입니다. 청년들 짓는 거나 뭐 신혼 뭐 이런 거 짓잖아요. 결사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왜 기자분들 이런 걸 올리지 말고 왜 그런 내용을 왜 한번 취재를 해서 안 올립니까? 귀찮으시죠? 우리 인터넷 기자분들 다 그 짜집게 하시잖아요. 대부분. 뭐 정치 언론도 정치 기사도 똑같고.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취재하지는 않잖아요. 자, 보십시오. 왜 이게 미달이 될까요? 그 지역이 당연히 지역 자체가 떨어진 지역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서울권 안 될까요? 수도권 거기 근처에는요. 결사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더불어가는 세상인데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내용을 취재해서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올렸는데 요즘 기생충 때문에 반지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반지하는요, 1960년에서 70년대에 그때만 해도 우리 박정희 시대 때는 항상 빨갱이 했었잖아요. 그래야지 그거 갖고 다 해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전쟁 위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반지하를 이제 벙커식으로 만든 겁니다. 피신하라고 밑으로. 근데 이게 이제 서울권으로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도 모자르고요. 그게 80년대 초반에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벙커를 이제 집으로 쓰게 된 거죠. 근데 벙커가요, 지하가 뭐 기생충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눅눅합니다. 해라도 잘 들어오면 모를까. 제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니까 비었는지 많이 가서 보잖아요. 지상과 지하가 뭘 틀냐면 냄새가 좀 틀려요. 힘들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는 재벌들이 가서 무슨 체험하는 거 아니면요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 후로 이거로 원룸이나 짓게 되면 반지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건축업자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반지하가 들어가야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일단은 무조건 웬만하면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반지하를 넣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제일 원룸에도 빈번하게 됐던 게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도 똑같지만 걔네는 엄청 많이 부정부패 했잖아요. 요즘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빼먹으려고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런 거 올릴 때 내가 가끔씩 얘기해드리는데 그때 주차장법 완화시켜주고 나서요 서울권에 엄청난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고시원을 많이 졌죠. 그러니까 중공업지역, 3종, 준주거 거기다가 고시원으로 많이 졌습니다. 고시원 형태로 져야지 고시원이나 근린상을 져야지 주차장이 별로 안 들어가요. 세대수는 50개, 70개인데요. 주차는 2대, 3대 있는 데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 출신이잖아요. 건설회사 회장.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올리는 기자분 절대 한 명도 없겠죠. 제가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내가 한번 그런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정말 서울에 도시형 생활주택 정말 사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도시형 생활주택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사면 수익률이 안 맞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감가 생각이 되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처음에 샀을 때는 들어가는 거는 주차가 안 되더라도 새 집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몇 년 지나면 흔집이거든요. 감가 생각이 되니까 팔기 힘듭니다. 예, 여담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안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웬만하면 좀 지나면 다 규제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조정지역으로. 뭐 이거는 솔직히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저기 그 유권자들한테 표를 뺏어오려는 목적이겠죠. 보수 쪽에서. 이게 이런 게 부동산 뉴스입니까? 참. 그냥 정치 뉴스를 올려야지. 엄청나게 비난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엄청나요,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가장 큰 실책이라는 어떤 분이 올렸는데, 뭐 그분도 뭐 유튜브를 하시는데, 이거는 판단하기마다 다 틀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떻게 시도를 했을까요? 그때가 아마 2010년도인가 11년도 때, 그때쯤,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일단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강화시켰고요. 그거를 조금 벗어나는 방법이, 한 채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몇 년간 해야지 그 혜택을 준다. 그때부터 시도가 된 거예요. 예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오피셀이 옛날에는 사무실 용도로만 분양을 했는데, 그게 주거 겸용으로 간 게요.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쯤부터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망하고 나서 대우가 많이 건설이 일어난 게, 푸르지오로 해가지고 오피스를 많이 쳤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는 오피스를 3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채까지 변환이 됐어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취등록세 면제해주면서 대신 팔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하려는 사람, 여태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된 게, 이제 원룸이나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실책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들어보세요. 그분들 지금, 언제까지 계속 탈세를 했습니다. 세금 내신 분들 거의 없어요. 알면서 다 무마해 준 거고요.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투명성, 공정, 그리고 서로 어울려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받은 월세만큼, 수익만큼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안 내고 살았어요. 그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공시지가 가운데 세상 세금 올린다. 그럼 그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 본인이 하면 합법입니까? 아니죠. 이 큰 실책이라는 대조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됐다? 이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혜택을 받고 싶으니까 그만큼 몇 년도까지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본인이 안 했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정당하게 본 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그리고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라. 그게 법 아닙니까? 왜 상가를 할 때 일반 사업자만 냅니까? 주택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야죠. 세금을 내야죠. 다른 걸로 비판하지 마시고요. 보는 관점은 틀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는 이 정도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다들 건강 주의하세요.